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노력, 의지, 아니면 계획? 이번 공부의 왕도 김한슬 군은 공부의 조건으로 공부 습관을 뽑았다. 결국 자신만에 맞는 어떤 패턴이나 자기에게 딱 적합한 습관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생활 속에 공부에 약간 스며드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습관은 생활뿐만 아니라 공부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인데 자신만의 공부 패턴을 찾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김한슬 군. 습관으로 만들어낸 나만의 공부법, 김한슬 군의 패턴 공부법을 지금 소개한다. 지난 3월 서울대 입학 후 처음으로 고향인 부산을 찾은 한슬 군. 입학하고 부산 한 번도 못 왔었는데 그냥 오랜만에 집안의 행사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한번 둘러보려고 오랜만에 부산 내려왔습니다. 한슬 군이 먼저 찾은 곳은 모교. 3년간 치열하게 보냈던 곳이라 그런지 자연스레 발길이 학교로 향한다. 얘들 안녕. 마침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는 동아리 후배들이 보인다. 졸업 전까지 함께 운동장을 뛰며 축구를 했던 후배들이다. 얘들 잘 지냈니 얘들아?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축구 경기에 함께 참여하는 한슬 군. 늘 적극적이고 열심인 한슬 군은 후배들 보기에도 좀 남다른 선배였다. 그 공이 어디 떨어질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명석한 두뇌 인정. 한슬이 형 축구할 때 다른 형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하고 했던 거 보면은 승부욕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승부욕 역시 최고다. 빠른 두뇌 회전과 승부욕. 하지만 이런 한슬 군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첫 중간고사 때 수학 6등급 받았어. 근데 진짜 그때는 막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수학 점수가 너무 일단 안 나오다 보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전부 다 수학에 내가 몰아넣자 하고 우선적으로 그걸 짰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국어나 뭐 영어나 다른 과목을 언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이제 제가 세웠던 패턴 공부법도 찾게 된 것 같아요. 한슬 군이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다 찾아낸 것은 바로 패턴 공부법.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패턴화한 것인데 대학생이 된 지금도 한슬 군은 이런 패턴을 정해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다.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시간 패턴을 정확하게 지키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고등학교 때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패턴 공부법 중 한슬 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시간. 기숙사 생활을 했던 한슬 군은 매일 5시 반에 기상하고 교실에 오면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정신이 맑은 아침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으면 아침 식사를 하고 수업 시간 전까지는 국어 공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 수업 시간은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수업에 충실하게 임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끝내고 나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엔 흐름을 끊지 않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학을 공부했다. 야간 자습을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와 다시 책상에 앉으면 취침 전까지는 조금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했다. 이렇게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공부 패턴을 잡게 되면 그게 이제 곧 습관이라는 말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루하루마다 공부 계획을 달리 잡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가 있고 진짜 단순하게 습관을 잡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공부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효율성이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단순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다는 거는 매일매일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은 뭘 오늘 공부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해요. 심지어 계획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획을 다 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청 효율적으로 짠다고. 근데 계획표가 없어요. 그 왜냐면 그게 습관이에요. 말대로
컴퓨터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걸 따로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정한 계획의 끝은 습관이라고요. 한술군의 패턴 공부법은 주말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주말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의 어떤 사설 모의고사 혹은 기출 모의고사를 그 모의고사 해당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 딱 평소 치는 모의고사나 수능처럼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매일 맞춰진 일정대로 공부하다 보면 평균 수면 시간은 고작 4시간 정도. 그렇다면 잠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하루를 좀 기력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는데요.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10분을 자면 점심 먹기 전까지 오전 시간이 되게 괜찮아졌었고, 또 6교시나 7교시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자면 저녁 먹고 야자 시간이 시작하기 전까지도 되게 쌩쌩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저만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 2시간만큼은 빼놓지 않고 계속 자니까 밤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아침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술군은 평일에는 오전 5시 반에 기상, 새벽 1시 반에 취침, 학교 수업 시작 전 2시간 정도,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잠들기 전으로 이렇게 크게 셋으로 공부의 과목과 공부량을 패턴화시켰다. 또 휴일에는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 기출문제 등을 실제 시험 시간에 적용해 실전처럼 풀어보도록 했다. 그리고 부족한 잠은 1교시 전 10분, 7교시 전 쉬는 시간 10분을 자는 것으로 보충했다. 과목별 시간을 패턴화하는 것 외에 한술군은 과목별 공부법 역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패턴화시켰다. 다른 암기 과목들과는 다르게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들은 어떤 패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만의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국어와 수학에 적용하였습니다. 수학 문제집들은 대부분 이렇게 소단원별로 문제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루에 한 소단원을 푸는 걸로 목표를 잡고 수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 한 문제집을 총 3번씩 풀었는데 그것도 이제 매기는 방법도 패턴화를 시켜서 처음 매길 때는 빨간색 펜으로 매기고 두 번째 매길 때는 파란색으로 매기고 세 번째 매길 때는 초록색으로 매겨서 이 문제를 몇 번째 풀 때 어떻게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할 때는 보는 것처럼 맞는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 틀린 문제는 일단 끊어놓고 다시 풀어서 맞는다면 다시 이제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쳐놓은 다음에 다시 제가 풀어봤을 때 답지에 도움 없이 맞았다면 별표 위에 동그라미 치고 답지에 도움을 필요로 해서 다시 풀어서 맞았다면 별표 위에 세모를 치는 방식으로 채점을 구분했고요. 한술군의 수학 패턴 공부법 첫 번째는 반드시 하루에 한 소단원씩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다른 색으로 채점을 하도록 했다. 여기에 틀린 후 맞은 문제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모르는 문제를 다시 풀 때는 해설지의 도움 여부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면서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공부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문학, 그리고 화작문과 같은 제재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시는 것 같이 시, 고전시가, 수필 혹은 소설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여러 가지 제재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인문, 독서, 사회, 과학, 기술과 같은 여러 가지 제재들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여러 가지 소단원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재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문학에서 한 소단원, 비문학에서 한 소단원,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서 한 소단원씩을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문학에서 현대시에서 한 소단원을 풀고 비문학은 인문, 독서에서 한 소단원, 화법과 작문은 화법에서 한 소단원을 풀었다면 내일은 문학은 고전시가에서 한 소단원, 비문학은 과학에서 한 소단원, 화법과 작문은 작문에서 한 소단원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주제들을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풀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보다는 각 제재들에 대한 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학, 비문학, 화법과 작문의 각 제재들을 돌아가면서 여러 번 풀게 된다면 각 제재들에 대한 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좋은 패턴 공부 방법입니다. 한술군의 국어 패턴 공부법은 첫째로 문학, 비문학, 화법과 작문 이 세 제재를 각 한 개의 소단원씩 같은 날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매일 제재별 대단원을 바꿔가며 공부했다. 습관을 만들든 아니면 계획을 뭐 내가 짜가지고 하든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진짜 작게, 그러니까 원래 습관이라는 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플러스해서 내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새로운 패턴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까짓 거 그냥 해치우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한슬군이 다시 모교를 찾았다. 선생님께 상의 들을 일이 있어 직접 찾아간 것인데 재학 중에도 상의할 일이 있으면 늘 이렇게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학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쌤. 한슬아. 잘 있었어. 한슬군이 이렇게 학교를 찾은 이유는 멘토링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공부방도 프로그램 찍으면서 저희 학교 후배들 중에 제가 제 공부 방법으로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애 한 명을 뽑고 싶거든요. 그 멘티 한 명을 선정해서 옆에서 공부하는 걸 어떤 방법을 하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한슬군이 다녀간 후 학교 측에서는 멘티를 뽑기 위한 준비로 분주해졌다. 지원자들에게 멘티 신청서를 나눠주며 지원 동기를 적게 했는데 그런데 이번 멘티 신청서에는 현재 하루 일과를 적는 항목이 추가됐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뒷면엔 앞으로의 하루 일과 계획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하루 일과를 짜서 공부하는 게 익숙치 않은지 계획을 세우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들 기껏 들어가겠습니다. 신청서 제출해주세요. 멘티 신청서 작성이 마치 시험처럼 어렵게 느껴졌던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의 고민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작진은 학생들의 고민도 함께 카메라에 담았다. 꼼꼼히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학교 수업 때문에 멘토링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한슬군을 대신해 제작진이 멘티 신청 과정을 담아왔다.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공부할 때 계속 집중을 못하고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문제를 계속 풀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슬군은 자신의 패턴 공부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를 뽑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일단 관심이 가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멘티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한슬군. 과연 어떤 학생이 멘티로 선정됐을까? 멘토링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온 한슬군. 공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멘티는 1학년생 중에서 선정했다. 부산 장안고 1학년 장진욱 학생. 시간이나 과목을 정하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이 고민.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법을 찾고 싶다. 고등학교 아무래도 처음 오고 공부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형이랑 멘티를 해서 많은 걸 얻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얘기로 멘티 진욱군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멘토 한슬군. 긴장이 좀 풀리자 본격적인 멘토링이 시작되는데 내 공부 습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일단 패턴이랑 습관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랑 습관이란 거는 시간적인 패턴, 습관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 양적인 패턴, 습관도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야. 어느 과목을 하루에 어느 시간에 공부할 때 제일 효과적인가? 뭐 예를 들면 수학은 야자 딱 시작하고 계속 푸는 게 효과죠. 맞지? 그런 느낌이 있다 얘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시간 1차시랑 2차시를 무조건 투자했어. 네. 왜냐하면 진욱이 네가 말했던 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이 중요한 거니까. 네. 약간 과탐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면 수학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받아본 적 있나? 네, 약간도 비슷한 게. 그렇지, 약간 비슷한 계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과탐 같은 경우에는 야자 때 했어. 예를 들어서 수학을 1차시, 2차시 한다면 과탐을 3차시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야자 시간은 수학이랑 과탐을 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내신 공부 준비를 하다 보면 암기 과목이나 뭐 이런 한국사 같은 거 아니면 뭐 사회 탐구 같은 걸 공부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 그건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어떤 약간 가볍게 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야자 다 하고 나서 우리 학교 이제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를 가서 공부를 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영어도 나 같은 경우에는 밤에 했어. 그 다음에 국어는 이제 남는 시간에 아침 공부 시간에 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빨리 일어나서 한 6시 정도 일어나서 학교에 먼저 나오는 거지. 그러면 8시 정도까지 그 시간을 이제 내 국어 공부 시간으로 잡아놓았던 거야. 학교에서 내놔주는 과제 같은 거는? 과제 같은 경우는 내가 과제가 있으면 나는 절대 야자 시간에 안 썼어. 무조건 기숙사 들어가서 했어. 그럼 잠은 언제 자요? 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자고 그다음에 일어난 건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 이 정도 일어났어. 하루 수면이 4시간? 진욱군 진땀이 난다. 아무리 시간표를 딱딱딱딱 짜줘서 니만의 패턴을 만들어놨다 해도 그 안에서 어느 양을 어느 정도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걸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네. 맞지? 나 같은 경우에도 양도 패턴을 시킨 거지. 공부한 양도. 네. 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단원이었어. 소단원. 우리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대부분의 모든 과목들은 문제집에 소단원별로 나눠져 있잖아. 네. 나는 무조건 한 소단원 단위로 반드시 하루에 끝내기. 막 하다가 살짝 애매하게 끊기는 중간쯤에서 끊기면 어떡해요? 중간쯤에서 끊겨도 나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거나 혹은 아니면 다른 공부 시간을 조금씩 뒤로 미루더라도 그거는 끝낸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게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양적인 패턴 습관이야. 그러니까 시간적인 패턴 습관이랑 양적인 패턴 습관을 같이 이제 할 때 내 경우에는 이제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했던 거지. 제일 효율적이다. 그렇지. 근데 네 입장에서는 나랑 다를 수 있단 말이지. 네. 어느 과목을 언제 공부할 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가 더 느껴지는지가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거야.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네만의 패턴이랑 습관을 찾는 거지. 이제 아무래도 내 패턴이랑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별 리듬이거든. 네. 다음에 혹시 올 때는 진욱이 네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단순한 공부법이 아니라 습관을 통한 공부법이라 더 쉽지 않은 멘토링.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멘티 진욱군의 고민이 깊어진다. 일단 계획표를 짜보면서 자신의 패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잠은 더 늦게 자고 성적도 잘 나올지 고민이고 제가 지금 뭐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 패턴을 찾는 것이 아직은 막막하기만 한 진욱군. 며칠 후 2차 멘토링을 하기로 한 날. 진욱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네. 오늘 이제 과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패턴과 습관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니까 이제 진욱이 네 공부하는데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자. 알겠지? 가자. 2차 멘토링은 진욱군이 주로 공부하는 책상 앞에서 하기로 했다. 그 저번에 우리 1차 멘토링 할 때 내가 이제 패턴이랑 습관을 잡기 위해서 진욱이 네가 아침형 인간인지 혹은 저녁형 인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네, 생각해봤는데 아침이랑 저녁은 살짝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녁이 살짝 더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6시부터 7시까지? 진욱군이 며칠 동안 해본 방법을 토대로 함께 공부 패턴을 짜보기로 하는데 근데 진짜 우리 학교 과제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기숙사에서만 한다고 과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야자 3차시 정도를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야자 때 과제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오늘 야자 시간은 과제에 투자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네가 공부할 양만큼은 최소한 야자 시간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과제는 2번이다. 그렇지. 과제는 일단 우선순위상에서 2번이 되는 거지. 네. 시간 패턴을 만들 때 유의사항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공부 리듬을 파악하고 그 다음 정해진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여 과제 등은 다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과목별로 이제 어떤 공부 패턴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네. 혹시 어떤 과목부터 할까? 수학부터 하겠습니다. 수학? 네. 처음에는 개념서를 보는 게 좋아. 네가 보는 것처럼. 알겠지? 네. 처음에는 개념서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쉬운 문제집을 추천할게. 네. 이런 문제집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문제나 개념에 대한 내용이나 혹은 풀이 방법이 몸으로 익혀지는 느낌이 들 거야.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를 해야 되는 거지.
수학은 개념서, 다음엔 쉬운 문제집, 조금 어려운 문제집, 이후 기출문제 위주의 고난도 문제집 순으로 패턴화를 한다. 근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는 이걸 다 풀어야 된다 그런 것 좀 잡아줄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한 달 정도를 한 번을 다 푼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한 달 정도만에 4번을 한 번 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푸는 거지. 네. 일주일에 문제집 한 권? 진욱군은 당혹스럽다. 일주일에 한 권 솔직히 어렵거나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내가 얘기해준 그 단원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대부분 한 시험에 들어가는 소단원은 7개에서 8개 정도거든. 네. 그렇게 하루에 한 소단원씩 푼다고 생각을 하면 네가 직접 해보다 보면 일주일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게 느껴질 거야 분명히. 주말도 사용하면 좋거든. 네. 주말에는 훨씬 더 평일보다 많은 문제의 양을 풀 수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 번을 풀고 나서 다시 푸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어. 모르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네가 한 번을 풀면서 훨씬 더 개념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2달 정도부터는 이제 다시 2번째 패턴을 돌리고 3번째 패턴을 돌리고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시험 진짜 치기 직전에는 한 번 더 책을 훑어보면서 체크됐던 문제들 중에서 네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다시 봐주는 거고. 처음 한 달은 개념서, 쉬운 문제집, 조금 어려운 문제집, 고난도 문제집 순으로 일주일에 각 한 권씩 풀어나간다. 그리고 다음 달엔 처음 달 첫 주와 둘째 주에 했던 공부를 한 주에 함께 푸는데 익숙해진 문제이므로 시간이 줄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훑어보는 식으로 총정리를 한다. 그러면 국어는 제가 솔직히 중학교 때 그냥 자습서 써서 공부해서 공부하는 방법 아예 모르거든요. 좀 설명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실 수 있어요? 문학은 뭐 예를 들면 시, 네. 소설, 수필, 극 이렇게 나뉘면 됐고 비문학도 예술, 인문, 경제, 사회, 과학 네. 이렇게 나뉠 수 있겠지. 그리고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있을 거야. 네. 대부분의 문제지들이 이렇게 3갈래의 문제집을 내놓거든, 국어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서 해놓고 싶은 거는 이것도 여러 개의 어떤 단원으로 나뉠 거고 네. 이것도 여러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분야들이 여러 개, 한 4개, 5개 정도의 소단원으로 나뉜단 말이야. 네.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소단원을 풀어줘. 그럼 여기서 나눠지는 거. 그럼 나눠지는 거에 하나. 여기 하나요? 이거 하나. 네. 이거 하나를 풀고 이거 하나를 풀고 이렇게 되면 그럼 3개씩 푸네요. 그렇지. 이렇게 하나 푸는 거지. 네. 그 다음 날엔 또 시를 풀지 말고 어저께 시를 풀었으면 소설의 다른 하나를 풀고 네. 뭐 어저께 예술을 풀었으면 인문의 다른 거 하나를 풀고 네. 어저께 화법을 풀었으면 장문의 다른 거 하나를 푸는 거야. 네. 그 다음에는 또 수필 하나를 풀고 극 하나를 풀고 맞지? 수필 네. 하나, 사회 하나, 또 문법 하나, 또 극 하나, 과학 하나, 다시 화법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한 달 하면 로테이션 다 돌아가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 그거는. 저 근데 이게 시 이렇게 따로 하면 시 느낌이 다 잡히기 전에 계속 넘어가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국어는 큰 흐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아, 2개가 독립적이라고? 그렇지.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지문과 지문을 주고 그냥 기출 문제를 주는 거 어떤 그런 느낌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 시에 대한 완전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대신 이 한 소단원만큼은 끝내줘야 되는 거야. 이 한 소단원만큼은 끝내줘야지 그 다음 패턴에서 시의 2번째 소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네. 또다시 그 다음 패턴에서 시의 3번째 패턴을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국어 같은 경우에는 흐름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단원에 적응을 해가는 느낌이 더 중요하거든. 혹은 감을 잃지 않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단 한 소단원씩 꼭 끝내주는 걸로. 알겠지? 국어 패턴 공부 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매일 한 제재별 소단원을 마무리하고 제재별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모든 제재를 공부하도록 한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일단 읽으면서 이렇게 옆에 따라 써줘. 굳이 네가 이거를 나중에 본다고 생각을 안 해도 돼. 네. 그냥 쓰면서 읽는 거야. 아, 네. 그냥 단순하게 쓰면서 읽는 거야. 왜 내가 그런 방법을 추천하는 거냐면 사람이 공부를 할 때 몸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 아, 네. 단순하게 읽고 혹은 단순하게 보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굳이 이거를 네가 나중에 보지 않더라도 네가 써놨던 걸 다시 보지 않더라도 네. 같이 쓰면서 읽어버리면 암기가 되거나 혹은 이해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 이걸 쓰면서 손에도 그렇지. 손에도 붙고 입에도 붙는 거지. 네. 모든 공부는 니한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네. 텍스트 자체가 니한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필사의 방법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기 과목에도 주어가 될 수 있어. 네.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공부한다는 가정을 해보는데 그대로 옮겨 적는 거야. 네. 단 시선은 이걸 보고 있는데 손은 그냥 읽히는 대로 적는 거지. 네. 이쪽에 있는 내용과 이쪽에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문제야. 그러게 되면 네가 그거를 여러 번 했던 경험을 통해서 네 머릿속에서 어떤 내용은 어떤 쪽에 있었고 어떤 내용은 어떤 쪽에 있었다라는 게 몸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지. 네 머릿속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느낌이지. 이거를 같이 뺏겨주면서 사진을 그린다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암기 과목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단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네가 이 필사는 나중에 보는 용이 아니야. 네. 알겠지? 그냥 네 공부나 혹은 네 이해, 네 암기를 증진시켜주는 용이야. 기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1학년인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계속 해봐야죠.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해보다가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좀 좋네, 경험에서 다 찾아질 것 같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3주째는 마지막. 저번 주에 이거 해봤는데 진짜 잠도 너무 부족하고 아직 1학년이라서 그런지 너무 막 와닿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학년마다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을까? 이거는 이제 내 패턴이잖아, 맞지? 네. 이게 내 패턴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가 처음에는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한 소단을 내가 말했던 그런 어떤 양적 패턴을 지키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그런 네가 시행착오들을 한번 겪어봐 보는 거야. 즉, 내 패턴에서 네 패턴으로 만드는 거야, 그거를. 네. 내 패턴을 조금씩 수정시켜서 네 패턴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1학년 1학기 동안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것들은 네가 혹시나 잠이 올 수도 있고 혹시나 피곤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봐봐. 알겠지? 1학년 1학기 때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도 되니까 패턴을 잡아주면 좋겠어. 너만의 패턴을 잡아주는 거야. 네. 그 다음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1학년 1학기 때 네가 잡아놓은 패턴을 그대로 유지시켜 가면 돼. 결국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는 모의고사 대 기출,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이랑 내신의 비율을 한 3대7 정도로 잡아줘. 네. 단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되면 5대5 정도로 늘려줘야 돼. 이제 3학년 2학기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한 7월 정도? 오로지 수능을 위해서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야. 한술군이 제안하는 학년별 시간 패턴은 1학년 1학기까지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고 이후부터는 이 패턴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학년별 내신과 모의고사 공부량 비율은 1학년 초부터 2학년 말까지는 3대7, 3학년 1학기까지는 5대5, 이후 3학년 2학기는 시간과 공부량 모두 오로지 수능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가 네 질문대에 이런 답을 해줬지만 결국 잊으면 안 되는 거는 내 패턴과 내 습관이 아니라 진욱이 네 패턴과 네 습관을 만드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3년이니까 재밌고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수고했어. 습관으로 만들어간 패턴 공부법의 힘. 한술군은 자신의 꿈도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에게 맞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다. 제가 자율전공학부에 온 만큼 인문사회나 혹은 자연과학을 이제 대학 4년 동안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나중에 대회로 나가서 스포츠 마케팅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한 습관에 노력이 더해져 오늘도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한술군. 한술군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을 보낸다.